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0월 3일 일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8,000달러 플러스 1%, 이더리움 3,440달러 플러스 5%, 에이다, 솔라나, 리플 모든 코인들도 플러스고 USDT 테더하고 USDC, 코인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또한 플러스로 신규 자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코인이 48,000달러, 47,000달러 수준을 잘 유지해주고 있고 이더리움은 3,400달러까지 상승률이 너무나도 좋고요. 이더리움은 중경투TV에서 최근에 가장 중점적으로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한다 강조드린 코인입니다. 코인 포트폴리오에서 이더리움 비중이 초보 투자자들은 50% 이상, 중고수들은 30% 이상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코인이고요. 솔라나, 폴카다, 에이다, 루나, 엑시 인피니티, 테조스 이런 코인들도 새로운 신기술 접목에서 이더리움 위치를 빠르게 쫓아는 오지만 이더리움의 확고한 기술력이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제외하고 모두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들이죠. 이더리움이 8월 런던 하드포크 이후 수수료를 계속해서 13억 달러 이상 소각을 하면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4,000달러 정도는 되어야지 정상이다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 또한 이더리움 위주로 투자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JP모건은 이더리움 중점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이 앞으로 코인 제재할 생각이 없다 말한 것처럼 코인의 발전은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만큼이나 시총이 커질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자산이라면 이더리움은 디파이, 게임, NFT, 코인의 새로운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데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코인이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 48,000달러까지 상승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이더리움이 대량으로 흡수하면서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8.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5월 19일 이더리움의 맥시멈은 18.4%였고요. 그리고 2018년 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동률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전 페이스북 부사장 차마스가 수억 달러의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차마스 이분은 미국 주식 하시면 다들 잘 아실 텐데 스펙주로 부자된 인물이고요. 스리랑카계 캐나다 출신인데 차마스 말 한마디에 올해 1, 2월 스펙주들 가격 상승이 좋았습니다. 미국, 유럽 개인들이 차마스 말은 정말 리스펙트 하고요. 차마스의 비트코인 투자로 10월 코인 시장 분위기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인들도 모두 상승은 했지만 이더리움, 솔라나, 폴카다, 루나, 아발란체, 디파이계 코인들의 상승세가 좋고 비트코인 4만 달러대 추천드린 코스모스, 테조스 상승률 괜찮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50% 정도는 익절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9월 FOMC 미팅 이후에 코인 시장이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7월, 8월, 9월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요. 8월, 9월 갈수록 테이퍼링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9월에 코인 가격 하방 압력이 가장 높았습니다. 9월 7일 유럽중앙은행 ECB의 테이퍼링 시작으로 9월 22일 미국 연준 FOMC 미팅 전까지 두 번이나 큰 하락이 왔었고요. 거기에다가 중국 헝다 파산 공포하고 미국 디폴트 이슈까지 9월에는 하락하는 날이 상승하는 날보다 많았습니다. 7월부터 보였던 상승 패턴은 FOMC 미팅하고 경제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재상승을 한 거고요. 8월에도 단기에 롱 포지션 청산 리스크도 있었지만 알트코인들은 특히나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0월에는 코로나 신약 출시로 인해서 경기도 좋고 큰 거시경제 리스크 없을 듯 하지만 중국발 리스크는 10월 7일부터 재시작할 듯 보이고요. 중국이 국경일이라서 10월 7일 목요일, 8일 금요일 출근하고 다시 9일에 토요일 쉬기 때문에 7일, 8일에 헝다 이슈 다시 나와서 시장에 리스크 줄지가 관건이 될 듯 하고요. 헝다 이슈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중국 투자 자금이 국경일 열흘 연휴 동안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대량의 자금이 다시 빠져나갈 리스크 존재하고요. 미국 FOMC 리스크에 비해서는
한편으로는 중국발 이슈는 큰 리스크는 아니지만 최근 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수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과 상승이 시원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만큼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 잡아서 마진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국도 바이낸스 호피 거래소 통해서 마진 거래 많이 하지만 미국, 유럽도 FTX 거래소로 마진 거래량 늘어나고 최근에는 솔라나 위주의 선물 거래가 많죠. 솔라나 가격이 9월 들어서 급등한 것은 솔라나가 수수료 싸고 기술력 우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선물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숏 포지션 청산으로 인한 가격 추가 상승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10월 7일 중국 국경일 연휴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미국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10월 8일 논판 베이롤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우선 발표되고 9월에 100만 명은 넘을 것으로 컨센서스가 나왔었는데 20만 명으로 실제치 나오면서 최악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었죠. 델타 바이러스 영향으로 미국 여행, 숙박, 레저 부분에서 고용이 거의 안 일어났습니다. 대신에 10월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컨센서스 50만 명 이상 나오면 주식, 코인 모두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그리고 10월 13일 대망의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있습니다. 9월에는 컨센서스 5.3% 나왔는데 실제치도 5.3% 나오면서 코인, 주식에게 단기적으로 긍정적이었죠. 5월 코인 대폭락 때부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컨센서스 상회했었는데 9월에만 5.3%로 8월 5.4% 전월 대비해서도 낮게 나왔고요. 하지만 이것은 델타 바이러스 영향으로 개인들이 단기에 지갑을 닫았다는 의미가 되겠고 소비도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인플레이션율 올라가기는 9월에 힘들었을 듯 하고요. 공급도 낮은데 수요도 낮은 구조이죠. 하지만 10월에는 인플레이션율이 5.3% 시장 예측치보다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코인 주식에게도 단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5.5%까지는 괜찮은데 6% 이렇게 갑자기 크게 나오면 안 되겠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율이 일시적이다는 7월 발언하고 다르게 10월 1일 하원 청문회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내년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코인들 추세를 보면 10월 초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상승을 하다가 이후 자리가 잡히게 되면 알트 코인들도 추가로 상승이 나올 듯 하고요. 8월에는 NFT 가능한 코인들 위주로 상승이 좋았고 9월에는 솔라나, 아발란체, 코스모스, 디파이 특화된 코인들 상승세 괜찮았죠. 10월에는 NFT, 디파이 코인들은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고 엑시 인피니티를 시작으로 게이밍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코인들의 상승세가 좋을 듯 합니다. 엑시 인피니티가 태국 게임 회사가 만든 게임이고 베트남, 동남아에서 이용률이 가장 많고요. 엑시 인피니티 게임 자체는 한국 모바일 양산형 게임같이 간단하죠. 턴제 게임으로 여기 있는 캐릭터 하나하나 레벨을 높이고 스테이지를 한 단계씩 완료해 나가는 구조이고요. 흔한 게임 방식이죠. 하지만 스테이지 몇 판 하면 한국 게임들을 보면 결국 막히게 되고 현질, 과금 유도하는 양산한 게임들이 주를 이루는데 엑시 인피니티는 여기 있는 캐릭 하나하나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 간의 PVP를 위해서나 좀 더 높은 스테이지를 완료하기 위해서 조합이나 캐릭터의 레벨, 스킬, 다양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또 메타버스 환경처럼 땅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고 게임 내에서 퀘스트를 완료하면 일정량의 코인도 획득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엑시 인피니트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은 코인으로 모든 것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코인의 노드는 증가하고 결국에 코인 가격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엑시 인피니티 코인을 스테이킹으로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현금화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자체 덱스 거래소를 통해서도 현금화가 가능하고요. 엑시 인피니티에서 한국 게임 업체들도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바꿔야 될지 정답을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한국 대표 게임 3사 이번에 주가 폭락한 리니지, NC소프트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현금 과금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양산형 게임이고 게임성이 떨어진 지는 오래되었고요. 그런 게임 구조에 과금에 지친 린저씨 유저들은 게임을 떠납니다. 하지만 엑시 인피니티 같이 코인 생태계를 추가해서 게임을 구성하며 코인 초기 개발자인 게임 개발사는 코인을 30% 비중으로 많이 들고 있고 코인 가격 상승하며 익절할 수도 있고 또 엑시 인피니티처럼 초기 캐릭터를 코인으로 판매도 가능하고요. 엑시 인피니티 게임도 재미가 있지만 코인
비트코인 생태계를 게임에 투입하면서 글로벌 시총 5위 게임 업체로 등극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게임성만 따지면 엑시 인피니티보다 그래픽 좋고 타격감 좋은 게임들 많죠. 하지만 엑시 인피니티가 보는 가치는 유저를 현금 인출기로 보지 않고 코인에 접목한 게임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강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임 업체들도 엑시 인피니티 모델을 따라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샌드박스, 이전에 한국 뽀로로 NFT 나온다고 해서 영상에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뽀로로 NFT는 5만 달러에 판매가 되었고요. 샌드박스가 엑시 인피니티가 하는 스테이킹하고 샌드코인도 땅, 랜드 판매, 캐릭 판매가 메인 수입원이고요. 아직까지는 엑시 인피니티처럼 디파이 영역까지는 확장은 안 한 상태입니다. 8월까지만 해도 NFT 3대장이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엔진코인이었는데 지금은 엑시 인피니티가 시총 8조로 거대 상승을 했습니다. NFT 기존 3대장은 1조 시총으로 상대적으로 작고요. 충분히 엑시 인피니티가 하는 모델을 따라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죠. 샌드박스는 이번에 조금 상승은 했지만 아직까지 시총이 1조 아래이기 때문에 디파이 기술력을 적용하면 2조, 3조까지도 성장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엑시 인피니티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